허리케인 데스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지나치면 안 되는 세상 소식 전해드립니다. 허리케인 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카드 게임을 하면서 술도 마실 수 있는 이태원 홀덤 펍 5군데에서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술집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홀덤 펍은 여전히 성업 중인데요. 카드를 치며 술도 마실 수 있지만 식당과 같은 일반 음식점으로 분류돼 밤 9시까지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클럽, 카페, 주점 등을 찾는 20대가 코로나19 무더기 감염의 주된 고리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20대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지난 3월 확진돼 2개월간의 투병 끝에 완치 판정을 받은 대학생 김모 씨는 완치돼도 끝나지 않는다. 활동량이 많은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지난 9월까지는 폐 통증이 남아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다면서도 체력이 예전보다 많이 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20대 완치자들은 코로나19 확진과 완치 판정을 받은 이후로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피해를 줬다는 따가운 눈총, 죄책감들을 견뎌야 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나는 완치돼도 나 때문에 부모님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나가고 싶은 젊은 혈기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자제해야 할 때죠.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삽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스키장에 몰린 사람들의 모습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디는 영업도 못하게 하면서 스키장은 제대로 단속도 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비판의 글도 올랐는데요. 방역당국의 말을 듣고 가만히 집에만 있는 사람만 바보 되는 것 같은 느낌이다. 공부만 하는 학원이 실컷 웃고 떠드는 스키장보다 감염 위험이 커서 문 닫는 거냐? 도무지 정부의 영업 제한 기준을 모르겠다. 이런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러자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겨울철 스키장 등 방역관리 방안을 내놨는데요. 빙상장 등 실내시설은 거리두기 2단계에서 오후 9시 이후에 운영이 중단되며 2.5단계부터는 집합금지 조처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스키장 등 실외 시설은 2.5단계에서는 오후 9시 운영이 중단되고 3단계 때는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집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코로나 전쟁에 왜 자영업장은 일방적 총알바지가 되나요? 라는 게시물이 올라와 정부의 안이한 민생 방역을 질타했는데요. 하루 만에 9만 명이 넘는 국민이 공감을 보였습니다. 스키장에 사람들이 몰린 사진 보고 이런 댓글도 달렸더라고요. 저는 드디어 기준을 이해했습니다. 소상공인이 하면 휴업, 대기업이 하면 영업 가능, 이거 맞지요? 오죽 힘이 들면 이런 말이 다 나왔겠습니까? 모호한 고위험시설 기준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5년 무주택자의 서름을 토로한 이해훈 전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최근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삼선 의원을 지냈지만 15년째 무주택자다. 집주인한테 전화가 오는 날이면 밥이 안 넘어가더라. 이렇게 전세살이의 고달픔에 공감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요. 그러나 이 전 의원이 거주 중인 곳은 서울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아파트로 전세금만 26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2016년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대 국회 신규 재산 등록 내용에 따르면 이해훈 전 의원이 남편과 함께 신고한 재산은 아파트 전세권과 상가 세채, 예금 등을 합해서 65억 2,140만 원이었습니다. 자, 26억 전세자가 무주택자의 서름이라니. 이런 분이 밥이 안 넘어가시면 대한민국에서 밥 먹고 살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밥이 안 넘어가면 공감 능력이라도 좀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 3명 중에
한 명만 기소하고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짜맞추기 수사를 시도했다는 의혹 등 대부분 사안에 면죄부를 줬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536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기소한 검사 외에 다른 검사 2명도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밤 11시 전에 먼저 자리를 떴다면서 친절하게 접객원 봉사료와 밴드 비용 부분을 빼줬는데요. 그 결과 1인당 접대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라며 불기소 처분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약속하면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처벌하도록 돼 있죠.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면 100만 원 미만의 접대를 받았더라도 처벌 대상이지만 검찰은 수사 결과에서 직무 관련성 입증을 시도했는지 등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룸살롱에서 접대받는 검사가 있다는 사실 참 대단하고 놀랍습니다. 이런데도 검찰개혁을 검찰 스스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설마 아니겠죠? 마지막 소식입니다. 산업재해로 세상을 떠난 비정규직 노동자 김영균 씨와 이한별 PD 유가족 정의당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72시간 철야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외침에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법사위 제1소위 논의 안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9일로 회기가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진 건데요. 앞서 여야 대표는 입을 모아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법 개정안과 경제 3법 등 다른 쟁점 법안들에 밀리고 재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서 결국 법사위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재계 눈치 보느라고 그런 건지 사람 살리는 것보다 정권 살리는데 더 골몰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한 해 2,400여 명이 죽고 11만여 명이 다치는 게 현실입니다. 국민의 생명보다 더 급한 게 있습니까? 국민이 죽어가는데 국민의 대표라는 분들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오늘 허리케인 데스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됩시다.